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폭락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봐서 많이 떨어지면 이제 일정 부분 매수했다가 이번에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 아까 전에 언급한 종목 제외하고 탑 30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펩트론입니다. 이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 네. 그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어디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 오늘 계약한 데가 일라이릴리라고 이제 아주 큰 회사하고 플랫폼 기술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권리락 날이야. 유상증자를 했는데 대규모 유상증 그게 맞물렸는데 종가에 밀려서 끝났죠. 밀려서. 그러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에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주식인데 너무 갭상승했는데 추가 상승할 수도 있죠. 이게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오늘이니까는 그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주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고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슈가 살아 있어서 그런데 갭상승한 거는 저는 보통 잘 안 사는데 그랬던 거고 유한양행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호재가 뉴스가 여기에서 터진 거죠. 여기에서. 신약, 폐암 관련 그 신약이 성공했다고 3임상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판매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날 9만 원 오히려 밀렸던 날인데 이날. 그러더니만 재차 그냥 공급 계약 맺고 그러면서 엄청 올랐다가 12만 원에서 쉬다가 다시 릴레이팅 했는데 이거 아주 그래프가 지금은 보면 14만 원이 바닥이네요. 14만 원. 14만 8,300원이었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주저앉은 것 같은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요 한 14만 원 정도에 괜찮다고 봐요. 흥구석유는 아시다시피 그 석유 관련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동 이라크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붙어서 확전될까봐 어제 시간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가 고가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알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국제적으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정고점을 뛰어넘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은 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전쟁이 확전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러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HLB는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하한가 2번 맞을 때 자료가 미제출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다시 이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건데 이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관련해가지고 근데 되게 이것도 어려워요. 시세를 못 내줘요. 그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그 필리핀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그것도 지금 원전 다시 재가동 여부 그게 보도화되면서 어제 올라가고 오늘도 소폭 올라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뉴스에 따라서 원전 주식이 쭉 있잖아요. 한국전력도 비롯해가지고서 쭉 있는데 되게 어렵대요. 시세의 연속성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체코 원전도 내년 2월인가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도 본계약을 체결하면 또 한 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금양은 요번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죠. 그리고서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있으니까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리고 요번에 몽골 쪽에 자원에 관해서도 구설수가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정 공시를 했는데 아무튼 조금 불투명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주식. 고려아연은 뭐 M&A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는 그 요번에 그 공개 매수가가 81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봤는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어쨌든 놓친 거 아니에요. 놓친 거. 이런 데서 그렇지 아시는 분은 뭐 45만 원에 샀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알테오젠. 이 주식이 원체 좋은 주식이라 그때도 목표가가 40만 원 했는데 40만 원 되겠네요. 진짜로. 이거는 좋네요. 그러니까 저점일 때 무조건 사면 되겠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기 60일선 있잖아요. 그리고서 요거는 촘촘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은 깨져도 61선은 안 깨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61선에 사면 되죠.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아까 저기하고. 태성. 이거 진짜 많이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간 주식. 놀랐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그 PCB 주식인데 아무튼 요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동박이라고 그 전기차 화재 예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고 글라스 기판사 이게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는 거예요. 반도체 고기의 기판도 글라스 기판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올해 거의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죠. 이게 제가 너무 아까운 게 지난번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때도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네. 10,0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급등세를 하더라고요. 어제 하루 쉬고서 오늘 또 다시 급등. 어제도 투자 주인과 붙어가지고 그저께 이거는 뭐 붙었을 거예요. 오늘 경고 종목 지정 예고구나. 이거 되게 세네. 그러면 이제 내일 떨어지겠어요. 네. 지금은 너무 높아요. 아무튼 되게 안타까운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 상하게 10,000원일 때도 저걸 좀 왕창 사놓던데 다른 거 신경 쓰고 막 저도 밖에서 저는 다른 슈퍼개미 형님께서 알려줘서 요때 샀거든요. 그래요? 그분도 저도 다 팔았습니다. 아,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사고 떨어졌어요. 본전이 오고 다 팔았는데 그분도 다 팔았죠. 본전이 오고서 그분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많이 올랐네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인적 분할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회사인데 첫날 5만 원 넘게 했다가 많이 떨어졌죠. 네. 3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건데 지금 차트상은 조금 좋네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거 본주를 사신 분들이 좋은 거지 이제. NC소프트. 요즘 주가 흐름이 드디어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됐네요.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주식이 장기적으로 역배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배열을 뚫고서 정배열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격이 너무 컸죠. 그러니까 오늘 되돌림으로 해서 6,000원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한 20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살만하다. 완전히 이럴 때는 바닥이 어딘지 이제 막 모르고 그랬잖아요. 네. 1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21만 8,500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좀 조금 더 떨어져서 한 20만 원 정도 되면 이제는 이런 게 지지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투자하기가 좋네. 원주는 잘 모르는 회사죠. 네. 이거는 되게 많이 이렇게 기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서가지고 오늘 떨어졌어도 별로 안 떨어진 거지. 이격이 좀 있지. 한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겠네. 그러면은 살만하자. 15,000원은 조금 과하고 15,500원 정도 조금만 더 떨어져도 사도 되죠. 요거는 주로 뭐 하는 회사냐면 전고체 전에 반고체라고 있어요. 반고체. 네. 다시 말해서 전고체로 그냥 가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비용도 비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고체. 그래도 화재 예방도 좀 되고. 그래서 요때 올라갔을 때가 화재 예방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화재 있잖아요. 그게 일어났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네, 그때 요게 올라갔던 거. 그때. 그러다가 며칠 쉬다가 이제 어제 제 차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도 하고 뭐 대규모 수주도 받고 그러면서 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어제 칩 관련주하고 2차 전지 두 섹터가 올라갔는데 네. 그때 이제 같이 올라간 거지. 원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가격. 네.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죠. TCS 스틸. TCS 스틸이 그래프가 좋아요. 이건 쉬면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원톤형 배터리 소재. 어제 그 LG 엔솔에서 수주받은 게 그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주식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 있잖아요. 그걸 공급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 회복이 되면서 바닥을 치고서 그래프도 괜찮고. 그러니까 조금 밀릴 소지는 있어요. 밀릴 소지는 있는데 좋네. 예. 인스코비. 요거는 이제 개별주 성격인데, 이건 너무 이격이 높고 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라, 이렇게 이격이 높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시비 발행될 우려도 있고, 그 거래량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1,600만 주. 그러면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LNF도 그래프 자체로는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이거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밀렸지만은 괜찮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 있죠. 이럴 때는 요거 보통 안 깨고 내려오거든요.
저항전 역할을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 이 정도. 저야 아까 전에 바이오를 제가 못 여쭤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돌파했었네요. 지금은 이제 여기 100만 원 선도 괜찮아요. 지금 원체 실적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셀트리온 이것도 그래프상으로 괜찮아요. 19만 원 괜찮습니다. 요즘 엔터 쪽은 이제 조금은 잠잠해진 게 괜찮아지나요? 이것도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엔터주가 다 그렇거든요. 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나 싶어요. 이 그래프가 너무 아까처럼 이게 봉이 적어도 이게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괜찮지. 자, 오늘 여러 섹터 점검해봤는데 내년에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전망이 좀 많이 들려요. 주식시장은 괜찮을까요?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좋을 리는 없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지금 금리 인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반영이 이렇게 되다 보면 주식시장도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미리 이렇게 뭐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큰 주식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장을 크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봤을 때 재작년 몇 년 전부터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 국내 2차 전지주가 이렇게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작년 초부터 이제 챗 GPT 해가지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칩 관련주가 이제 올봄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거기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이을 다음 종목이나 후속적인 그 기술주 있죠. 그런 큰 그 흐름을 이끌어올 만한 그런 그 선도할 만한 어떤 혁신적인 그 기술주가 아직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직은 지금은 AI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개별주가 또 득세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개별주 안에는 보통 다 포함이 되거든요. 실적이 좋은 개별주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나타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도 그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내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뭐 미리 땡겨가지고 경기가 안 좋고 겁먹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견조하게 기업들이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악재는 있잖아요. 오지도 않아요, 보통. 그게 대표적으로 저런 거거든요. 경기 침체. 자, 그럼 올해 남은 10월에서 12월 투자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짚어주시면서 개인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이 좀 대응하면 그러니까는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그 관련해가지고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 대응을 하면 되겠고 크게 뭐 시세를 내주는 섹터는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별주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요번에 LG 엔솔이 급등을 하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한다든가 또는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3임상에 성공을 한다든가 기술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주로 이슈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적해가지고 저점일 때 이제 매수하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폭락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봐서 많이 떨어지면 이제 그 일정 부분 매수했다가 근데 큰 수익을 기대하고서 많이 기다릴 필요 없이 10%라도 수익이 나면은 매도하고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 회장님 가시기 전에 개인적인 이제 인생의 약간 지혜를 한번 여쭤보면 회장님이 제가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뭐 가볍게 술을 마셔본 적도 있고 식사를 한 적도 있고 뭐 커피를 마셔본 적도 있는데 회장님은 다른 분들 이제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돈을 버신 분들이 보면 이게 술을 진짜 많이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플렉스를 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회장님 전반적으로 굉장히 삶이 돈을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좀 절제된 그냥 뭐 돈을 쓰시는 거 보면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가족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때 외에는 또 가소비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어느 정도 절제된 삶을 어떻게 좀 잘 살아가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각종 것들이 유혹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그냥 옛날에 모르겠어요. 그래도 쓰는 돈이 되게 크거든요. 되게 많고 크고. 소득 자체가 높으시니까. 그런데 다른 거에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를 뭐 갖고 싶은데든가. 그러니까 무슨 뭘 화려하게 그 남자들도 그 사치품 쓰는 시계 뭐 옷
옷도 명품만 입으신 분들. 아, 그런 분들, 비즈니스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이거 손에 뭐 차고 그러면 걸치작거려가지고 싫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또 가족분들한테 돈 쓰는 거는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거를, 왜냐면 이제 돈을 안 쓰시거나 이렇게 절제하시는 분들은 다 양쪽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회장님이 또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가족분들한테는 그런 걸 아끼지 않고 쓰시는 거 보면서 제가 회장님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올바른 소비를 잘 하시는구나. 아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고, 여행 같은 거는 이제 전 세계 웬만한 나라는 다 가봤죠. 그러니까 사모님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여행 가시잖아요. 두 번 더 가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쟁이인데 주식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장을 안 볼 때, 그 여름 휴가 때나 겨울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조금 비껴가자 그러면서 시장하고 좀 떨어져 있으려고 이제 바깥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뭐 생활하는 건데 그래도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항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챙겨놓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생활비식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벌 때 많이 벌고 그걸 또 장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서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심지어 또 출간하신 책에 인생은 전부 다 기부를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제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거고. 아, 이참에 이제 아직도 그 제 이름 사칭하는 그런 그 리딩방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일체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매번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데 가입해 가지고서 무슨 유료 정보, 좋은 정보 줄 것 같지만은 그런 게 돈이 되는 경우, 큰 돈이 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평생. 제가 그래서 평생 저만 해도 뭐 각 증권회사 직원들이나 뭐 이래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 돈 버는데 일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뉴스 보고 그거 체킹하고 막 그렇게 해서 종목 찾아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거지. 지속성.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동향 살펴보고 시장 상황 살펴보고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금 안전할 때 매수하고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공부를 하면 회장님이 주식 투자 경력 37년, 전업 투자 경력 23년 차인 분의 이야기를 매달 들으면 언젠가 우리의 실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몇십 년을 또 이 방송 같이 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남석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